이제 우리는 brightest current path, 즉 가장 빠른 패스가 어느 것인지 실험을 할 것입니다. 이분의 실험을 살펴보면 이 라인을 따라가는 게 있고, 이 곡선을 따라가는 게 있고, 이 곡선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 곡선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 실험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게 가장 빨랐죠. 이 라인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랐죠. 그러면 여기 공들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빛은 항상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죠. 예를 들어서 A에서 이쪽으로 빛을 보낼 때 항상 이 직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어떤 두 매질이 다를 때 여기서 빛이 들어가는 각도의 사인 값하고 빛이 나오는 각도의 사인 값의 비가 빛이 들어가는 속도하고 빛이 나오는 속도의 비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넬즈 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빛의 속도는 리프렉션 인덱스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리프렉션 인덱스는 빛의 속도 나누기 어떤 매질의 빛의 속도가 되죠. 따라서 공기는 1이고 물은 1.33이 되죠. 따라서 1.33이 물에서 빛의 속도는 공기보다 더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 중에 어디가 지구일까요? 사이클로이드는 이 타이어가 직선을 이렇게 따라서 굴러갈 때 이 바닥에 있는 한 점이 어떤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사이클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이 있을 때 이 P점이, 이 원이 이렇게 굴러갈 때 실제로 P점은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이 따라가는 이 궤적을 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굴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원에 있는 한 점 P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궤적을 따라가게 되죠. 이 궤적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궤적의 사이클로이드 펑션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포인트의 x를 한번 살펴보면 요 호의 거리하고 요 직선의 거리가 같게 되죠. 따라서 요 호의 거리는 a 곱하기 세타가 되죠. 결국 a 세타가 되고, x의 값은 요 a 세타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요만큼의 거리는 a 사인 세타가 되죠. 결국 x는 a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y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의 반지름하고 이 y의 높이, 이것과 여기까지의 높이는 같게 되죠. 따라서 a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요만큼의 거리는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y는 a 빼기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는 세타의 함수가 되고, 이 파라미터 함수를 패스 펑션으로 나타내면 x of theta, y of theta,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클로이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우리는 사이클로이드의 패스 펑션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죠. 패스 펑션을 미분을 하게 되면 a1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죠. 왜냐하면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세타는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은 제로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사인 세타죠. 따라서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경로함수의 호의 길이는 이 미분함수의 길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 되죠. 따라서 이게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아크랭스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분함수의 길이는 다시 x 스퀘어 오버 d 세타의 제곱이 되고 y의 세타에 대한 미분의 제곱이 되고, 이거를 루트를 씌운 것과 같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dx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dy over d 세라는 y의 미분은 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로 되고, 따라서 이게 2가 되고 2a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가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스퀘어 오브 하프 세타가 되는데, 그거는 삼각함수 영상에서 코사인 합의 법칙에 의하면 코사인 A,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가 되죠. 따라서 이 코사인 A, B라고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나오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죠. 스퀘어 루트 이게 들어오게 되고, 이거하고 루트하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 식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거를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계산을 하면 8a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원둘레 2πa는 6.28a 보다가 좀 더 큰 길이가 되죠. 그러면 이 사이클로이드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이클로이드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죠. 또한 이 사이클로이드 함수의 미분은 dx over d 세타, dy over d 세타는 이거하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클로이드의 면적을 하려고 하면 x축으로 2파이고 여기가 y축이 되죠. 따라서 0에서 2파이까지 y 함수에 대해서 dx로 미분을 하면 되죠. 여기서 y의 값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서 세타를 x로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체인 룰에 의해서 d 세타 오버 d 세타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따라서 이 함수는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죠. 따라서 이 함수하고 실제로 보면 같기 때문에 제곱이 되죠. 따라서 r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제곱을 풀면 이렇게 되고, 이 함수는 이게 되는데, 이거는 삼각함수 형상의 코사인 합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결국 이거를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면 3파이 r 스퀘어가 되죠. 이것은 원의 면적 파이 r 스퀘어의 3배가 되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이게 3파이 r 스퀘어고 이 원의 면적이 파이 r 스퀘어고 이 높이가 2r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4파이 r 스퀘어가 되죠. 하이퍼사이클로이드는 이 큰 원이 있을 때 이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원둘레의 한 점이 이렇게 궤적을 그려 나가는 걸 보고 이 궤적을 하이퍼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커습은 이 큰 원의 반지름에다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인데, 이 비율은 여기서 이 큰 원하고 하이퍼사이클로이드가 만나는 포인트를 나타내게 되죠. 하이퍼사이클로이드는 기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커습이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사이클로이드가 직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3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 루트 파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의 파라메트릭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렇게 큰 원의 반지름이 r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일 때, 여기서 이 작은 원이 P가 A에서 출발해서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P가 이런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죠. 이게 하이퍼사이클로이드죠. 또한 이 작은 원의 중심은, 이 크기는 큰 원에서 이 작은 원을 빼면 되니까 캐피탈 R-R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작은 원의 중심은 계속적으로 이 원을 그리게 됩니다. 또한 작은 원의 좌표는 CX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거리가 캐피탈 R-R이고 그 다음에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R-R 코사인 세타가 CX가 되고, 여기서 요까지는 R-R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다시 이 여기서 요만큼을 더하면 되는데, 요만큼을 더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여기에 파이가 됐을 때 요 세타하고 세타가 요 같죠. 따라서 파이에서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거리는 반지름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r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한 y의 포인트의 값은 전체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에서 요만큼을 다시 빼면 되죠. 요만큼의 크기는 요 반지름의 각도가 요거기 때문에 r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업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이 작은 원이 굴러간 거리하고 이렇게 같죠. 따라서 이 호의 거리는 세타 곱하기 r, 또한 요 거리는 스몰 r에다가 파이만큼 굴러간 거죠. 그래서 r 세타는 스몰 r 파이가 됩니다. 에피사이클로이드는 이 바깥에 있는 사이클로이드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떤 원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원의 한 둘레의 한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원을 이렇게 따라서 굴러갈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궤적이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구하고 어떤 플래닛이 어떤 형태의 궤적을 그리는가를 나타낼 때도 모형을 하게 되고 이런 기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에피사이클로이드의 파라메트릭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P가 여기서 있을 때 이 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 때 P의 궤적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이 P의 XY 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럼 먼저 이 작은 원의 이 센터의 반지름은 큰 원의 R 더하기 작은 원의 R이죠. 따라서 R 플러스 R이 되고 이거의 X축의 값은 어디에 되는가 하면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의 값은 R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X의 값은 이 값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이만큼의 값은 여기서 세타 플러스 R이 이거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거리 R에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빼면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이거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의 값은 여기 전체에서 R 플러스 R 사인 세타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데 요만큼이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죠. 따라서 이렇게 X는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의 값은 R 플러스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죠. 또한 여기서 이 작은 원이 큰 원을 흘러간 요 거리는 세타 곱하기 캐피탈 R이 되고 요 거리는 스몰 r 곱하기 알파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사이클로이드의 또 다른 특성인 타르크란 프로퍼티라고 여기에 어떤 위치에 있던 공이든지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실험을 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실험에서 어떤 위치에서 공이 출발하든지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타르크란 프로퍼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증명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서클이 여기서 이쪽으로 굴러갈 때 이 P 포인트가 쭉 이런 형식으로 사이클로이드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 P 포인트의 패스 펑션은 이렇게 나오고 그 미분값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에서 P까지로 가는 속도를 구해보면 V는 ds over dt죠.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mgy는 potential energy고 half of mv square는 kinetic energy죠. 이 potential energy는 kinetic energy로 변하고 kinetic energy는 potential energy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qual로 나올 수가 있죠. 결국 여기서 보면 m을 제거시키고 나면 v를 제거하면 root of g 2gy가 되죠. 근데 2gy 세라파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root of 2g y 세라 마이너스 y 파이가 되는데 y 세라 마이너스 y 파이는 여기서 보면 y가 이 값이기 때문에 세다를 집어넣고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 형태가 나오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ds over dt는 이 식이 나오게 되죠. 이걸 dt로 다시 쓰면 dt는 ds over 이게 되죠. 결국 이렇게 되죠. ds는 미분 패스 펑션의 길이의 d세라가 되죠. 미분은 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스퀘어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a 사인 스퀘어는 이렇게 되니까 a를 앞으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라 이거는 1이 되죠. 결국 2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가 되겠죠. 2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A에서 B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보면 파이에서 여기에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결국 파이에서 파이까지 dt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dt는 앞에서 이거였죠. 결국 이 식이 나오게 되고 ds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ds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여기서 2가 제거되고 2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만 남게 되죠. A 반지름하고 그래비티는 이게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헵세라 더하기 헵세라의 코사인 영상의 코사인 썸 룰에 의하면 코사인 A, 코사인 B, 사인 A, 사인 B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라는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면 1-2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1 코사인 세라는 2 사인 스퀘어 오브 헵세라가 되죠. 또한 코사인 세라는 2 코사인 헵세라 스퀘어 마이너스 1로 바뀌는데 이거를 코사인 세라 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는 2 코사인 스퀘어 오브 헵 파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스퀘어 오브 헵세라가 되죠. 결국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는 이게 되니까 루트 업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라는 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에 의해서 u를 코사인 헵세라 나누기 코사인 헵파이로 이렇게 두게 되면 du는 이게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놓고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사인 헵세라 이런 식으로 d세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결국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u 스퀘어는 1-u의 스퀘어가 되고 이거를 통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결국 여기서 다시 코사인을 1 사인 스퀘어로 바꾸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이기 때문에 헵세라가 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인 스퀘어 of 헵세라 사인 스퀘어 of 헵파이 이런 식으로 나누기 코사인 헵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du가 알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1/u의 스퀘어의 루트에 역수는 이거의 루트를 씌운 역수가 되죠. 결국 이게 위로 나오게 되고 이게 밑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식은 이 식하고 같죠. 따라서 이거를 변수 변환에 의해서 1에서 0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u는 이거기 때문에 u의 파이는 여기에 파이가 들어가면 이게 1이 되고 u의 파이가 들어가면 이게 코사인 90도는 제로가 나오죠. 결국 1에서 0까지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2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사인 인버스 오브 u의 인테그레이션 폼이 이 식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1에서 0에서 1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 오버 2가 되죠. 결국 이게 없어지게 되면 A에서 B까지는 루트 오브 A 반지름 나누기 G 그래비티의 파이가 되죠. 결국 이건 모두 컨스턴트가 되죠. 결국 any 포인트 A에서 B가 바텀까지는 이 시작하는 포인트의 각도에 인디펜던트하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포인트에서 출발해도 B 포인트까지 가는 시간은 컨스턴트하게 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기가 60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것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 시점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컨스턴트와 지속적인 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가장 늦게 되는데 너무 빨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빨리 도달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